이 지형으로 봤을 때는 어떤 아파트 단지가 훨씬 더 좋은 아파트일까요? 라고 했을 때는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또 PPT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기사가 났죠. 국민 MC 유재석 씨의 15년 동안의 압구정 전세살이 아파트를 청산하고 논현동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좋은 집에 또 이사를 가셨는지, 그리고 또 기룡이 좋게 나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기룡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제가 코엑스하고 킨텍스에서 했던 내용하고 또 일치가 좀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요거는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더 디테일한 화면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아파트가 요번에 유재석 씨가 이사를 한 논현동의 N40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요거죠. 여기 중앙에 있고, 정북이 지금 요쪽 방향이니까 거실이 보면은 조금 확대를 해보면, 거실이 보면은 약간 남동인데 남쪽에 가까운 남남 동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학동 근린 공원이 있고, 쭉 한번 돌아보시면 지형이 꼭 뒤에 이게 공원이 있대에서 이제 배산임수가 아니고 지형 자체가 바로 뒤편이 높고 앞이 낮은 전형적인 배산임수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북인데 아래쪽이 북쪽이고 위가 남쪽인데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형적인 그런 배산임수형 지형이 된다는 거죠. 꼭 뒤에 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어가지고 배산임수라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배산임수하고 같은 개념으로도 또 전저후고라고 또 있거든요. 앞이 낮고 뒤가 높으면 같은 배산임수 또는 전저후고 같은 개념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영상은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 영상을 올린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자세한 화면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그라미가 나침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거실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남동향입니다. 남남동향이고 현관이 보면은 동쪽인데 조금 북쪽에 기울어진 그런 북동동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요 설계 도면 구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고 이게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맨 꼭대기 층에 있고 왼쪽이 보면은 이제 정원입니다. 옥상 정원이 되겠죠. 그래서 설계 도면은 지금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199제곱이고 방이 3개 또 욕실이 3개, 금액은 86억 6천만 원인가 현금으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유재석 씨에 비하면 뭐 그 정도 금액은 유명하신 분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주변 지형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배산임수형 아파트입니다. 꼭 앞에 물이 있다고 해서 배산임수가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전저후고형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형을 보면 중간에 현 위치라고 되어 있고 뒤쪽에 이제 학동 근린공원이 있기 때문에 지대가 높은 편이고 바라보는 남쪽은 가면 갈수록 지대가 낮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녹색 바탕이 있는 데는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래서 주변 지형이 요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오른쪽에 보시면 학동 근린공원 돼 있고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지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관이 아까 북동동향으로 있을 때는 요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지형이 됩니다. 그래서 고라고 되어 있는 데는 지대가 높아야 좋고 저라고 되어 있는 데는 평지 또는 지대가 낮아야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일치가 되는 게 두 개밖에 없죠. 예, 파란색 일치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낮아야 좋은데 낮기 때문에 일치, 높아야 좋은데 높기 때문에 일치. 근데 여기는 낮아야 되는데 높기 때문에 불일치. 예, 그렇게 돼 있고, 부분 일치는 노란 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지대가 높고 아래쪽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아래쪽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일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찬가지로 남서쪽에도 위에는 높고 아래쪽은 지대가 낮은데 요거는 그 위쪽만 일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치가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뜻 보면은 8개 중에 3개밖에 일치가 안 되니까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그 이사한 아파트 전체가 다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제가 다른 데도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라인도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유재석 씨가 이사한 라인이 그닥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연도별 기둥을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데 23년 9월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 9월 달에 매입을 했고 실제로 이제 입주를 한 거는 작년인지 올해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거주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24년도부터 작년 9월에 매입을 하더라도 한 4개월이나 5개월이 지나야 되니까 어쨌든 올해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24년, 25년이 사람의 빨간색이죠. 사람의 빨간색은 일단은 빨간색 해는 안 좋은 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람도 불리하고 재물도 불리한데 사람에 좀 더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도 사람의 빨간색이죠. 그러면 내년까지는 좀 사람하고 재물에 좀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6년이 보면은 재물의 파란색이죠. 사람도 유리하고 재물도 유리한데 재물에 더 유리하다. 이때는 상당히 좋은 해가 되겠죠. 일단 뭐 지금은 재물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마냥 뭐 재물은 못 벌더라도 사람한테 좋으면 됐지 이게 아니고 재물의 파란색은 둘 다 좋으니까 당연히 재물의 파란색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27년이 보면 또 사람의 빨간색이죠. 사람도 분리, 재물도 분리. 그 다음에 28년도는 사람의 파란색이고 29년도는 재물의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안 좋은 해인데 앞에 적혀 있는 게 좀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재물에 더 안 좋을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30년, 31년이 사람의 파란색이죠. 이때는 그냥 현상 유지. 사람한테는 좋은데 재물은 뭐 쌓이고 이러지 않는다. 그냥 보통이다. 이제 32년이 또 재물의 빨간색.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갑니다. 35년에서 끝났지만 미래로 따지면은 24년이 36년이 되고 25년이 또 37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24년을 기점으로 시계 방향이 미래로 가는 거고 24년을 기점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35년이 2023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34년이 2022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2020년 6월 달에 준공을 했으니까 유재석 씨가 첫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한 바퀴가 12년인데 파란색이 총 5년, 그 다음에 빨간색이 총 7년이죠. 그러면 12년 중에 6년이 절반이니까 안 좋은 해가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영상 중에 117편에 보시면 압구정 그 전에 그 유재석 씨가 살던 아파트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기존의 압구정 아파트가 훨씬 더 재물을 모으는 데는 유리하다고 제가 그 영상에서도 아마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번에 제가 이제 코엑스하고 킨텍스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배산임수의 허와실. 배산임수를 하면은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지형만 따지는 현기론자의 입장입니다. 현기론으로 봤을 때 뒤에 산이 있고 앞이 낮든지 아니면 물이 있으면 좀 좋다. 이제 요게 결론인데, 풍수가 현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풍수는 세 가지 이론이 병립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 따져가지고 집을 짓는 이기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터의 기운을 따지는 또 기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임수라는 말은 오로지 현기론으로 풀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배산임수라면 최고로 치주는데, 배산임수형 아파트는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지형을 따져야 됩니다. 물론 현기가 지형이지만, 여기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학동 근린공원이 바로 뒤편에 있으니까 요 근린공원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면, 파란색이 지금 지대가 높다고 되어 있고 노란색이 지대가 낮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가면 갈수록 지대가 높아지고 한강 쪽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유재석 씨가 이사한 아파트는 뒤쪽이 근린공원이니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대가 높아지고 앞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아파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B라는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지형으로 봤을 때는 어떤 아파트 단지가 훨씬 더 좋은 아파트일까요?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A입니다. A. 그러면 아까 B라는 아파트 단지는 배산임수형 아파트였죠. 그런데 A는 역배산임수입니다. 다른 말로 배수임산이겠죠. 앞이 높고 뒤가 낮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현기만 보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안 좋은 아파트죠. 너무너무 안 좋은 아파트입니다. 현기만 보면. 근데 현기, 이기를 같이 보면은 B보다는 A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앞이 높고 뒤가 낮은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산임수는 다 좋다, 명당이다 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코엑스 때나 킨텍스에서 제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가 왜 이런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었냐, 그거 이유를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배산임수형 아파트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아파트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디테일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배산임수형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배산임수형 아파트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유재석 씨의 팬이기 때문에 유재석 씨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 하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나마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